인천 강화군에서 연이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지난 17일 국내 첫 발병 이후 6번째 확진 사례가 됐습니다. 어젯밤엔 강화군 삼산면에서 의심 사례도 추가 보고됐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는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둘러싼 증인 채택 문제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일반 증인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대정부 질문엔 조국 장관이 출석해서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의 전시 중단이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게 아니라는 일본 측 판단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시 재개를 권고하면서도 전시 방식을 개선하라는 조건을 달아 검열 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남편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고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경찰도 정황 증거 외엔 직접 범행 증거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이틀 연속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7일 국내 첫 발병 이후 6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국내 5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지인 인천 강화군 송해면 농장 주변입니다. 의심 신고 때부터 곳곳에 통제 초소를 세워 이동을 막았고 차량 소독은 거의 세차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8km가량 떨어진 강화군 부름면 돼지 농가가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7일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6번째 확진 판정입니다. 해당 농장은 830여 마리의 돼지를 키워왔는데 어미돼지 2마리가 죽고 1마리가 유산 증세를 보이자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의심 신고된 강화군 양도면과 연천군 미산면 농가는 최종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새로 확진된 강화군 부름면 반경 3km 안에는 9천여 마리의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데 모두 땅에 묻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매물 처리 대상인 돼지는 6만 마리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정오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가축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경기도 북부 6개 시군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점 관리 지역을 경기도와 강화도, 인천시 전체 지역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와 수도권에서 돼지 열병이 잇따르면서 이동 중지 명령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발생 열흘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정확한 발생 원인과 전파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돼지 농장주들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연이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인천 강화군에서 또다시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젯밤 11시 15분쯤 인천 강화군 삼산면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서 사람과 가축, 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오늘 중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인천 강화도는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강화도를 오가는 모든 차량을 소독차량으로 소독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방역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돼지 388마리가 모두 살처분된 농장 입구입니다. 강화군 공무원과 주민들이 조를 편성해 24시간 2교대로 외부인 출입과 차량에 대한 통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화군에만 이러한 초소가 29개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 지금 살처분은 다 완료가 됐고 또 그 살처분 바이러스가 이제 다시 퍼지는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인원 통제 및 지금 차량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강화도 거점 소독 시설인 초지대교와 강화대교에서는 방역 활동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전까지는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소독을 실시해 출입증을 발급해줬지만 상황이 심각해진 지금은 강화도로 들어가는 모든 차량에 대해 소독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돼지 3만 8천 마리를 사육하고 있는 강화군은 모든 가용 인력을 상황실과 인력 동원반, 살처분반 등으로 비상 편성했습니다. 또 다음 달로 예정된 새우젓 축제와 삼랑성 역사문화축제 등 8개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모든 축제와 각종 모임 행사를
강화군에서 전면 취소토록 관계기관과 사회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고 모든 모임 행사를 취소토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소독약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방역에 방역을 거듭하고 있는 관계 당국과 양돈 농가들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아들과 딸이 잇따라 검찰에 소환된 것과 관련해 피눈물이 난다는 말로 심적인 부담과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정 교수는 SNS에 글을 올려 아들이 16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새벽 3시쯤 귀가하면서 조서를 읽어보니 참 나쁜 놈으로 살아온 것으로 돼 있었다고 말했다며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딸은 검찰에 2차 소환 조사 후 밤늦게 눈이 퉁퉁 부어 돌아와 부산대 성적과 유급 운운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청사 1층 출입문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정경심 교수에 대해 아직 소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조국 자녀와 달리 통상적인 경로를 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의 소환 방식을 두고 고민한 게 사실이라며 자녀에 대해서는 특별 대우 비판을 감수하고 비공개 소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어제 공식 석상에서 처음 언급했습니다. 같은 시간 조 장관은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에 나서며 검찰 개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천에 있는 호텔 회의장으로 들어섭니다. 지난 7월 취임한 뒤 첫 외부 일정에 나선 윤 총장은 조국 장관 수사 관련 취재진 질문에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장관 일가 수사에는 차질이 없나요? 언제쯤 마무리될 예정인가요? 수사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 장관 일가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윤 총장이 공식 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윤 총장은 그동안 출퇴근길 언론 노출을 피하고 구내식당을 이용하며 수사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해왔습니다. 과잉 수사 논란에도 원칙과 절차대로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택 압수수색과 자녀 소환 조사에도 조 장관은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찾아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다가 쓰러져 숨진 30대 검사가 근무하던 곳입니다. 조 장관은 검사, 직원들과 1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뒤 개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공판부 우대 강화 방안, 그다음에 검찰 직원분들의 향후 지위나 처우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 진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얘기하지 않았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 행보를 꿋꿋하게 이어가는 가운데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은 49.1%로 적절하다는 의견 42.7%보다 오차 범위 내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자신을 진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69.8%로 적절하다는 19.5%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고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63.2%로 과도하다는 의견 32.1%보다 많았습니다. 네,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기 때문인데요. 단단히 벼르고 있는 야당, 또 철통 방어를 외치는 여당, 지난 6일에 이어 제2의 조국 청문회가 되는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여야 모두 청문회에서 맹활약했던 공격수와 수비수를 전면 배치해서 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들께 큰 실망감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회를 위해 도전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애초 예상을 깨고 바짝 몸을 낮췄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공세가 매서웠는데 주광덕 의원이 선봉에 섰습니다. 동양대학교에서의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광덕 의원 이번에도 국회 대정부 질문 질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문재인 대통령 가족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곽상도 의원, 또 검사 출신인 권성동 의원을 전면 배치했습니다. 자, 여기 맞서는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수비수, 지난 청문회에서 조국 장관 엄호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김종민 의원입니다. 동양대 총장 명의로 1년 번호 다른 표창이 수십 장이 나갔어요, 지금. 조사 좀 하고 얘기해, 조사 좀 하고. 민주당은 김종민 의원 외에 법조인 출신인 이춘석 의원을 투입했고요. 대정부 질문 경험이 많은 다선의 원혜영 의원도 철통 수비에 나섭니다. 한방 없이 고성과 막말만 주고받는 정쟁의 장에 머물지,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도 착착 물어주며 내실 있는 진행이 될지 조국 장관이 출석하는 대정부 질문 오늘 오후 2시에 시작합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이 되는 날씨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여름처럼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 아침 기온 17.7도를 보였고요. 낮 동안 따스한 가을볕에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28도, 대구는 27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얇은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내륙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모레까지 20에서 60mm의 적지 않은 양이 내리겠습니다. 한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은 28도, 대전 26도, 광주 27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1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내일은 충청 이남 지방에, 주말과 휴일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하루에 여름과 가을 두 계절로 가며 기온이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절기 면역력 잃기 쉬운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최현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의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두 정상은 지금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할 좋은 기회라는 데 공감하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뉴욕에서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열린 한미 정상회담. 양 정상은 북한의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표현했습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아마도 한반도의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아주 세계사를 대해주는 업적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Well, we'll see. Right now, people would like to see that happen. I want to know what's going to be coming out of it. We can know a lot before the summit takes place. We had really two very successful summits. 한미 정상은 하노이 회담 합의 불발 이전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정신을 되새겼고 북한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기회가 왔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새로운 방법으로 DMZ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종전선언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국제사회와 함께 안전보장 수단을 만들어가자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됩니다. 국제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청와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과 직접 소통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금으로서는 북미 비핵화 대화가 순항할 경우 기대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입니다. 한미 정상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동맹 균열 우려를 추호에 흔들림이 없다는 표현으로 일축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막 시작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요구했고 향후 3년간 무기 구매 계획도 제시하며 동맹으로서 보여준 전략적 기여를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안에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멈췄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된다는 뜻인데 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돼 문 대통령이 언급한 대전환이 시작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뉴욕에서 YTN 신호입니다. 북한의 의회격인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이 다음 달 20일부터 23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한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현지 시각 25일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12명이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의 초청으로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표단은 러시아 상원과 하원 인사들과 만나고 외무부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무역 갈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한일 경제인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양국 경제인들은 현재 상황을 크게 우려하면서 경제 문화 교류를 확대해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살얼음 판을 걷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열린 한일 경제인 회의. 한국 기업인 200여 명과 일본 기업인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이틀 동안 최근 현황과 경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애초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양국의 관계 악화로 우여곡절 끝에 개최된 만큼 일부 긴장감도 감돌았습니다. 양국 참석자들은 우선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를 통한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공동성명을 통해 두 나라의 경제 교류가 끊어져서는 안 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 외교 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 조금씩 그 이해를 해가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양국 정부가 대화 촉진을 통해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そしてその経済お互い両国の経済を発展させるためにどうしたらいいんだということを論じたわけですからそういったことに対しては関係先に対して特に今政府筋を含めて説明をするつもりでおります。 석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해서도 안타깝다는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측 김윤 회장은 매우 안타깝다며 한국 소비자들이 넓은 아량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일본 측 사사키 회장도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과 일본 관광업계, 지자체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해 다소 괴리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1969년부터 시작돼 거의 해마다 열린 한일 경제인 회의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양국 관계 회복에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52번째 회의는 내년 일본에서 열립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 전시를 중단한 것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 아니라고 일본 아이치현이 구성한 검증위원회가 판단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증위원회는 전시 중단 결정이 위기관리상 정당한 이유에 토대를 둔 것이며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아사히 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나고야 TV는 검증위원회가 전시 중단 결정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한미일 간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 25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이뤄진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두 정상이 이란과 북한 관련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미일 정상 간 논의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 멧돼지가 출몰해서 1시간 소동 끝에 사살됐습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는 광역버스가 충격 흡수시설을 들이받으면서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이영원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잔뜩 흥분한 멧돼지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출몰한 건데 1시간 가까이 내부를 돌아다니며 건물 유리를 파손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3살 여아가 타고 있던 카트까지 들이받았지만 다행히 다치진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취총에 실탄 10여 발까지 동원한 끝에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 사고 충격에 버스가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하기 분기점에서 광역버스가 충격 흡수시설과 콘크리트 벽을 잇따라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운전기사 49살 A씨가 숨졌고 승객 1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판교와 과천 방면으로 나뉘는 분기점에서 버스가 미쳐 빠져나가지 못해 충격 흡수 시설을 그대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등성이 안쪽이 시뻘건 불로 뒤덮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야산에 불이 났습니다. 야산 300제곱미터 남짓을 태운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어젯밤 9시에는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 3층에 불이 나 52살 윤모 씨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길은 15분 만에 잡혔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남편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이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사건 속으로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 이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렸군요. 네, 결국에는 이제 고유정이 살해했다 이런 이제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애초에는 이제 함께 자고 있던 친부가 이제 어떤 자는 자세가 부적절해서 아이가 사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었는데 문제는 아이가 그렇게 해서 몸부림 끝에 이제 사망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수의 이제 추정은 한 10분여를 어른 몸으로 또는 아주 무거운 물건을 올려놔서 아이가 압박이 돼야 지금 그와 같은 각혈을 하면서 사망하는 지경에 이른다. 이게 이제 부검의 결과였기 때문에 고의살인에다가 이제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해서 결국에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그 당시에 이제 집에 있던 사람이 엄마 아빠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아버지는 당시에 자고 있었고 고유정 씨는 그때 이제 계모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의살인의 혐의를 지금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고유정을 의심해 왔습니다. 결국엔 고유정이 수면제를 탄 음식을 먹였다는 게 주요 골자지요. 네. 지금 이제 부가적인 국가수의 이제 약동물 검사의 결과가 추가가 됐는데요. 남편분의 이제 그 채모의 처음에는 1차적인 검사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나오지 않았는데 다시 정밀 검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면제 성분을 이제 찾아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편의 주장 예컨대 그날따라 너무 잠이 많이 쏟아져서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다. 내가 원래 잠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진술에 이제 신뢰도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지금 남편은 혐의를 벗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잠시만요. 남편의 모발에서도 방금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이렇게 나왔다고 했는데 아들의 사망 시기는 3월이고 경찰에 고소한 시기는 6월입니다. 시간차가 좀 있는데 이 수면제 성분이 나온 게 사건하고 연계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네, 사건하고 연계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 검사 결과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좀 더 정밀한 검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약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 이제 그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가 만들어준 카레를 먹고 너무 잠이 쏟아졌다고 했고 또 네. 지금 나온 사실들에 따르면 고유정이 그날 잠을 자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요. 이런 네. 것들도 좀 참고가 된 것으로 보이죠? 네. 그 시간대가 아이가 사망한 시간대가 5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 시간대에 이제 고유정의 핸드폰에서 고유정이 깨어있던 증거들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예. 포렌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고의살인인데 당시에 피해자에게 이제 가해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깨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범행 동기는 아마도 이제 전 부인의 이제 자식이다 보니까 고유정 입장에서는 일종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현재 남편과의 그 단란한 신혼 관계의 장애물로 생각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동기를 추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는 이제 고유정의 경우에 결국 수면제 성분을 수면 유도제를 약국에서 구매한 증거가 나왔고 예. 그리고는 이제 사건 이후에 증거물을 또 없애지 않았습니까? 예. 뭐 피 묻은 담요나 이런 것들을 없앤 건 남편이 아니라 고유정이다 보니까 뭐 동기도 있는 데다가 지금 사건 전후에 범행과 연관된 다양한 이제 증거들이 확보가 됐다라는 예. 차원에서 지금 이제 송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크게는 정리를 해보자면 전 남편을 살해한 수법과 같은 수면제가 탄 음식을 먹였다는 것과 또 고유정이 그 시간에 깨어 있었다는 점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고유정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겠습니까? 결정적 증거는 결국은 물적 증거일 수밖에 없는데 네. 문제는 물적 증거, 그러니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물적 증거는 지금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뭐 동기의 유무나 정황적인 이제 증거만으로 아마도 송치는 하고 그 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제 고유정과의 조사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프로파일러들이 진술 분석까지 다 하고 있어서 예. 고유정이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아마 기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와 함께 의붓아들 살인에도 연계된 고유정. 결국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이 모두 살인을 했다라고 밝혀지면 연쇄살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화성 사건 당시에도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몇 차 사건 때입니까, 교수님? 네, 6차 사건 때 아주 유력한 용의자로 예. 사실은 조사를 받았었고, 그때 뭐 혐의를 두었던 이제 경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하고 발 사이즈가 다르다고 합니다. 예.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유였고, 그리고는 이제 혈액형이 당시에 B형이 많이 검출됐었기 때문에 B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O형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혈액형과 족적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용의선상에서 다시 또 배제가 됐던 것이 지금 이제 당시 수사했던 경찰들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혈액형과 발자국 때문에 이춘재를 수사선상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향후 수사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 향후 수사에서는 이런 점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까요? 뭐 차후에는 사실은 이런 점들은 당시에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것이지 지금 DNA가 일치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향후 무슨 사실 검증을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혈액형이 추출되는 방법이 그 당시만 해도 80년대이기 때문에 네. 지금과는 굉장히 좀 정밀하지 않은 그런 절차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에 사건마다 피해자의 혈흔과 가해자의 혈흔이 뒤섞여서 나오는 경우들이 다반사로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우연히도 나중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해자의 혈흔이 B형이 유달리 많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는 이춘재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네. O형이 이제 추출이 됐다 손 치더라도 사실 어느 것이 어디서 나온 건지 사실 누구의 것인지 유래를 알기는 어려웠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혈액형은 지금 주요한 뭐
수사에 혼동을 주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제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결국에는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발달을 하게 된 게 이번 사건에 좀 도움을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화성 사건 이전에 일어난 성폭행 사건 7건도 있었는데 혹시 이춘재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여기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춘재의 이제 범행 수법이라는 게 꽤 특이하기 때문에요. 예. 지금 그 전에 있었던 이제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사건에 있어서도 이춘재의 수법이 일부 활용이 됐다면, 예. 예를 들자면 이제 스타킹 같은 것들을 활용한다거나 그런 이제 특이점들이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당 부분 개연성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지금 아마 여죄 수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가적인 이제 수사의 방향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경찰이 기자들을 상대로 비공개 설명회를 한다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비공개 설명회를 하는 걸까요? 글쎄 이제 일단은 면담을 했으니까 3번의 면담 그리고는 한 번 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4번의 면담 중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궁금증을 풀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유정과 이춘재, 범죄의 잔혹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국민적인 관심이 큰 사안입니다. 관련 내용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오늘부터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 증권사도 가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전 9시부터 22개 증권사에서 내계좌 한눈에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5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96.9로 지난달보다 4.4포인트 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대입제도와 관련해 본격적인 개편 논의에 착수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리는 오늘 당정협의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입시제도 개선 문제를 다룰 방침입니다. 2년 이상 논란이 되어온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교단의 수습안이 오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이 오늘 보고받고 표결에 붙일 수습안의 핵심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 목사 청빙 무효 재심 판결을 교단 총회에서 수용할지와 목회 세습의 길을 열어줄지 등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건강과 힐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숲과 녹지의 중요성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산림 정책을 펴기 위해서 산림청이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로 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정부 대전청사 남문광장에 조성된 도시숲입니다. 지난 1988년 청사 건립 때 인공 포장재로 덮였던 공간을 3년 전 환경부가 녹지 공간으로 조성했습니다. 복사열과 눈부심 등 불편함이 컸던 포장을 걷어내고 다양한 생태 공간을 만들어 인기가 높습니다. 도시숲 조성에 들어간 추가 비용은 43억 원. 기존 광장 조성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셈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나 지자체는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면 도시숲 조성이 좀 더 활성화되고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숲 조성 사업이 산림청은 물론 여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다 보니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는 산림정책 소통체계가 국민중심 소통체계로 한층 강화됩니다. 다양한 소통들을 통해서 그 새로운 그 정책도 수렴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입안한 정책들을 잘 설명할 수도 있어서 산림에 대한 이해나 또 국민들과 함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에 대한민국을 내세운 수요자 중심의 산림 정책이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 국채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에서 사실상 원금 전액 손실이 처음 확정됐습니다. 우리은행은 내일 만기인 DLF 손실률이 쿠폰 금리를 포함해서 98.1%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1억 원을 투자했다면 190만 원만 건지게 되는 셈입니다. 어제 첫 만기가 돌아온 하나은행 DLF 역시 손실률이 46%로 확정됐습니다. 마르크스를 다룬 우리나라 사회과학 대중서가 이례적으로 미국에서 영어판이 나왔습니다. 출판사 시대의 창은 임승수 작가가 쓴 새로 쓴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이 지난 15일 뉴욕에 있는 알고라 출판사를 통해 출간됐다고 밝혔습니다. 마르크스 자본론에 관한 우리나라 사회과학 대중서가 영어로 번역돼서 출간된 건 전례가 찾기 힘든 일로 임승수 작가가 발로 뛴 결과라고 출판사는 밝혔습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 농식품부가 전국 돼지 농가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48시간 연장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앞서서 6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변 확진 판정이 있었죠. 이 방역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전국 돼지 농가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48시간 연장됐다는 속보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진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유력 대선 경쟁자에 대한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게 발단이 됐는데요. 미 우크라이나 정상 간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쪽 분량의 통화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7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통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의 아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있다며 바이든이 기소를 중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법무장관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워싱턴 DC 초청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이 사안에 관해 매우 진지하게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조사 외압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탄핵 조사 개시를 발표한 민주당도 외압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탄핵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And that i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betrayed his oath of office and sacrificed our national security in doing so.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된 녹취록에 압박은 없었고 대가 제시도 없었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최대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Look, it's just a continuation of the witch hunt. It's the worst witch hunt in political history. 또 부패한 보도가 많다며 언론도 싸잡아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신이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밝힌 점도 거론했습니다.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 역시 탄핵 근거가 불충분한데도 민주당이 무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이 반전을 위해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오히려 논란과 대립이 증폭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최대 이슈로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이 걸프 지역은 붕괴의 가장자리에 있다면서 한 번의 실수가 큰 불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하니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우리는 외세의 도발적 개입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안보와 영토 보전에 대한 위반, 어떤 종류의 침해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핵을 폐기한 카자흐스탄의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상 만들기를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카진 포름 등 카자흐스탄 매체에 따르면 토카예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자국의 최우선 과제라며 핵무기는 자산이 아닌 세계 평화와 안정의 위협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아울러 일부 국가가 전략적 방어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한다지만 이는 대량 살상 무기인 만큼이나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온이 널뛰기를 하듯 일교차가 큰 계절입니다. 아침에는 선선해도 낮에는 좀 더운 날씨죠.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17도 선까지 떨어졌는데요. 낮 기온은 여기서 10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28도, 광주 27도까지 높아지면서 초여름 기준인 25도 선을 웃돌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제주 지역은 산발적인 비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공기질은 오늘도 깨끗하겠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과 대구 27도, 강릉과 안동, 포항 25도, 울산, 부산 26도, 광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서울 등 중북부 지역은 비 예보 없이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계속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점차 비 예보가 있는데요.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주말인 모레는 남부 지역에 가을비가 한 차례 오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낮 동안엔 늦더위가 이어지겠고 아침 저녁으론 한층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굿모닝 할 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